안녕하세요, 준보TV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유통 아이템 발굴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아이템 발굴 관련해서는 총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죠.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브랜드만 바꿔서 출시한다. 현재 시장이나 SNS에서 핫한 제품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업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만 해도 평타 이상은 간다. 잘 나가는 아이템을 확인해 보신 후에요, 끌리는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을 하나 구매하셔서 제조처를 한번 보시던가요, 아니면 쇼핑몰 사이트 쇼핑몰 정보고시 부분에 제조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가격이라든지 물량 및 기간 등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똑같이 하되 패키지 전략으로 승부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남 따라하는 것 같다면 똑같이 하시되 패키지, 즉 외부 포장 관련해서 패키지로 승부를 보시는 거죠. 뭐 이쁘게 한다든지 좀 특이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SNS 타겟팅 관련해서 주 타겟팅이 젊은 층인데, 이 젊은 층들은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패키지가 이쁘면 구매하는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방법은 패키지의 차별성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럼 현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제품보다 한 단계 뛰어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하세요. 그럼 기존 제품의 트래픽 대비 내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사용 즉시 비포 애프터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이템을 선정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써보기 전까지 리뷰 등을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제품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보다는 사용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광고나 마케팅, 제품 구매 전환율을 위해서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방법. 해외 시장에서 유행한 제품, 국내 시장에 런칭한다. 해외 시장에서 유행하거나 풀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 아직 런칭 안 한 제품들이 있다면 그 제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방법. 시즌성 상품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아니면 치고 빠진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즌성 상품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즌성이 지나면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굳이 시즌성 제품으로 하신다 한다면 치고 빠지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김장 매트 있잖아요. 주부 타겟으로 카스 매체에 진행하시면 잘 팔립니다. 근데 이제 김장철이 지나면 안 팔리겠죠. 이런 것들은 치고 빠져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 시장 수요가 많은 아이템 및 접근성이 대중적인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카테고리 내에서 매출액이라든지 산업 분포도라든지 또는 어려운 아이템이 아닌 대중적인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방법.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한다. 뭐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많이 달아보셨다면 그만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셔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아이템부터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아홉 번째 방법.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구매, 재구매율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구매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광고비 대비 첫 구매자들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광고비 대비 구매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안 됩니다. 즉, 광고비를 써서 첫 고객을 창출했다면 그 다음은 재구매에 의해서 광고비를 줄이고 매출을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 대비 첫 구매 고객, 그 구매 고객들은 재구매로 이어지고 다시 광고를 써서 신규 고객을 모집하고, 이렇게 신규 고객 매출 파이와 재구매 고객 매출 파이가 같이 맞물려야지만 광고비를 줄이면서 매출액을 높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열 번째 방법. 적재 관리 재고 부담이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선정한다. 재고 부담에 있어서 보관이나 크기에 따라 적재하는 등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큰 물건들은 뭐 적재에 대한 뭐 무게나 크기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창고 비용이나 뭐 그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1번째 방법, 광고 심의 기반으로 한 카테고리를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전 심의 대상 카테고리를 피해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전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다 지켜가면서 하기에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어렵고요, 퍼포먼스 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대신 이제 마진율이 좋긴 좋은데요, 그리고 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기타 공산품이나 화장품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고 광고가 바로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광고 효율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광고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심의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12번째, 최초 사입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 수량 및 마진율을 고려한 아이템을 선정한다. 자신의 사업 자금인 이제 시드머니에 따라서 공장의 이제 가동되는 이제 최소 수량을 좀 따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통도 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13번째, 10대, 20대는 뷰티 공산품이 좋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적 상황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품질 추구 아이템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가격이 저렴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SNS 등 주요 판매 채널로 진행했을 때는 10대, 20대 뷰티 공산품이 맞고요. 그리고 상품 자체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여기에 좀 적합합니다. 즉각적으로 비포 애프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요. 그리고 30대, 50대 같은 경우는 고관여, 높은 가격대의 상품들, 직장인 이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연령대 타겟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즉,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타겟과 성향에 따라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방법, 광고를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고 오픈마켓이나 인벤토리가 큰 마켓에 트래픽을 나눠 먹을 것인가. 이건 이전 영상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광고비까지 시드머니가 있으면 직접 광고하는 것이 좋고요, 별도로 광고비나 홍보비가 없으면 아이템을 선정하시기 전에 오픈마켓을 분석해서요, 트래픽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파트 1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째 방법, 원가 제조,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적정선 49,000원, DB 베이스는 36만원에서 마진율을 계산해서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번에서 설명드린 거에 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업하시는데 이것저것 다 빼시고 49,000원 그리고 36만원에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순수 마진율을 계산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가격적인 맥시멈에 맞춰서 아이템을 선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판매 비즈니스 모델은 맥시멈 49,000원으로 했을 때 내가 운영 빼고 광고 빼고 못 뺐을 때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리고 DB 비즈니스 모델은 맥시멈 36만원으로 했을 때 내가 운영 빼고 광고 빼고 못 뺐을 때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아이템인지 계산하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셨나요?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쇼핑몰의 형태는 소비자가가 49,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49,000원으로 맥시멈을 잡았을 때 마진이 남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TM 비즈니스 모델, DB 베이스를 거쳐서 판매하는 쇼핑몰의 형태는 맥시멈 36만원까지 잡았을 때 이것저것 빼고 마진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 유통 마케팅으로 월 매출 10억 달성하는 방법 중 아이템의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다이렉트 비즈니스 모델의 광고 운영 전략, DB 비즈니스 모델의 광고 운영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광고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